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과 소득으로 개인 회생이 불가하여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와 개인 워크아웃을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생활비 지출이 많아 월변제액 부담이 낮길 희망하는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와 개인 워크아웃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으로 한시적 기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도의 조건이 추가로 붙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워크아웃보다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대로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꼭 이를 비교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보고 각 제도의 예상 진단을 예측하여 그래프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가정하여 어떤 채무 조정을 선택해야 유리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3개월가량 연체 중으로 부채는 신용대출 원금 9,600만원과 이자 400만원으로 총 1억 원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 주택보증금과 사업장 보증금이 각각 4천만원, 2천만원으로 재산 평가액은 6천만원입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이며 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500만원이며 배우자는 회사원으로 소득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출이 과다한 상황입니다. 어머니 요양병원 비용, 자녀 교육비, 주거 및 사업장 월세 부담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채무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변제액이 산정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에서의 월변제액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이 됩니다. 추가생계비는 소극적으로 인정되기에 증빙서류가 필수이고 상황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부양가족 산정 조건은 다른 채무조정에 비해 엄격한 편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2인 부양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각각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생계비도 어머니 요양병원 비용 정도만 인정되었습니다. 월 변제액은 204만원으로 예상되었는데 월소득 500만원에서 2인 생계비 236만원과 요양병원 비용 60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워크아웃입니다. 워크아웃에서의 월변제액은 개인회생과 동일하게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다르게 추가생계비는 적극적으로 인정되기에 증빙만 된다면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 산정 조건도 다른 채무조정에 비해 용이한 편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3인 부양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만 제외하고 미성년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생계비도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월 변제액은 78만원으로 예상되었는데 월소득 500만원에서 3인 생계비 302만원과 추가 생계비 120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입니다. 새출발기금에서의 월 변제액은 다른 채무조정과 다르게 소득과 생계비와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총변제액으로 감면된 총변제액에서 선택한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월변제액이 됩니다. 즉, 감면이 많이 될수록 월변제액도 낮아집니다. 또한 변제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기에 120개월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변제액은 47만원으로 예상되었는데 감면된 총변제액 예상액 5,680만원에서 최대 변제기간인 120개월을 나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변제액이 높게 예상된 개인회생을 제외하고 개인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비교하여 선택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 워크아웃 예상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제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채무자는 3개월가량만 연체된 후 신청할 것이므로 모든 채무를 미상각 채무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월변제액과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총채무, 부양가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앞에서 보았듯 채무자는 3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120만원을 인정받아 월변제액은 78만원으로 예상되나 개인 워크아웃 최장 변제기간인 96개월로 하여도 월변제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생계비가 예상보다 낮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월 약 100만원을 96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9,600만원이고 연체이자만 감면되어 채무 감면율은 4%입니다. 다음으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예상진단을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부실차주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부채에서 재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해서만 60에서 80%까지 차등 감면이 됩니다. 즉,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원금 감면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상 진단에는 원금 감면율을 70%로 가정하였고 상환 기간을 120개월로 선택하였습니다. 감면액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채 원금에서 재산을 차감한 순부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은 9,600만원입니다. 재산은 앞에서 보았듯 주택과 사업장 보증금 6천만원이나 주택보증금에 한해 일정 부분 면제 재산을 산정하고 공제가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경험상 추측을 할 수밖에 없으며 저희는 2천만원 정도 공제하여 4천만원으로 재산을 평가하였습니다. 순부채액을 계산하면 5,600만원이 됩니다. 순부채의 감면 비율 70%를 적용하면 원금 감면액은 3,9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변제액은 부채 원금 9,600만원에서 원금 감면액 3,920만원을 차감한 5,680만원이 됩니다. 변제기간은 120개월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월 변제액은 약 47만원이 됩니다. 총 채무액 1억원 기준으로 채무 감면율은 약 43%가 됩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기간 그리고 총 변제액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 변제액은 4천만원 정도 새출발 부실차주가 더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간은 두 제도 모두 최대 변제기간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간 역시 새출발기금이 더 길기 때문에 월 변제액은 2배 이상 개인 워크아웃이 새출발 부실차주보다 높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새출발 부실차주가 개인 워크아웃보다 유리하므로 새출발 부실차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생활비 지출이 많아 월 변제액 부담이 낮길 희망하는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개인 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자는 개인 회생도 가능하였으나 월 변제액이 너무 높게 예상되어 선택지에서 미리 제외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 부담이 낮은 새출발 부실차주와 개인 워크아웃 두 제도를 상세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새출발 부실차주가 개인 워크아웃을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제도에서 공제재산, 상각채무, 원금 감면 비율 등 가정한 부분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렇기에 완벽한 예상 진단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동안 쌓여온 데이터상 이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실제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